노소영 관장에게 무려 1조 3,800억대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다들 입을 벌리고 뜨악했잖아요. 저도 뉴스 보고 놀랐어요. 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태형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비자금 300억이 이 주식 취득 자금 원천으로 쓰였다라는 노 관장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경유착 자체를 판례에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위자료가 얼마 인정됐느냐? 1억 인정됐어요. 2심에서 20억으로 올라갔어요. 자, 위자료가 20억인 케이스는 저는 처음 봤어요. 마지막으로 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안 보면 망한다. 다솔세무TV 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같은 분 제 옆자리에 계십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거와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 저희가 삼성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아주 재밌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안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고 들어오세요. 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네, 봤다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재벌가들은 과연 이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세무 이슈 이런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오늘 두 번째 편인데 바로 최근에 있었던 최태형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놀랐던 게 2차 결판이었잖아요. 노소영 관장에게 무려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800억대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 다들 입을 벌리고 뜨악했잖아요. 저도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와. 1심에서 660억 정도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몇 뛰었냐? 배가 뛴 거야? 몇백 배 아닙니까? 20배 같은데요? 20배. 20배네. 20배가 뛰었는데 자, 왜 20배가 뛰었냐? 바로 그 SK 주식이 상속재산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무일푼이었어. 근데 아내랑 결혼해서 살면서 한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아내도 내가 100억을 버는데 1조 했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아내랑 헤어지게 됐다. 그럼 아내에게도 쉽게 얘기하면 50억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산 분할이라는 건 결국에 이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공동 재산을 나눠서 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은 내가 50억을 갖고 있다가 결혼했어. 네. 근데 100억이 됐어. 50억을 안 주고 50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할 특유 재산이라는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혼인 중에 형성된 저희 이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분배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혼인 전에 취득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게 있고 결혼 전에 열심히 일하셔서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러고서 결혼을 했어요. 단독 명의였잖아요. 결혼을 하고 지내다가 뭐 바뀌면 이건 증여죠. 이미 줬죠. 계속 아나운서님 명의로 있었는데 30년 뒤에 이혼을 할 때 이제 이 아파트가 과연 재산 공동 분할 재산이냐? 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포인트고 그 포인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그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저희가 이 재산이라는 게 취득도 있지만 관리 유지도 있고 자산 가치 상승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 아파트가 또 비싸졌을 거야.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대지라고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전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대지로 같이 바꿨어. 지목도 변경하고 같이 우리가 건물도 짓고 했어요. 그럼 가치 상승분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건물 임대도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건물 관리에 있어서도 와이프가 아내가 돈을 많이 줬어. 네, 왜냐면 따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바쁘니까 와이프가 임대차 관리도 하고 리모델링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물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 재산 가치의 상승에 기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라는 포인트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노소영 관장이 SK라는 커다란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자, 1조 3,808억이에요. 이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우선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저희 2심에서는 4조 115억이라 봤어요. 즉 최태형 이제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SK 주식 뭐 전체와 이런
노소영 관장님도 갖고 계신 개인재산 다 합쳐서 네. 4조 115억이 재산 분할 대상인데 네. 무조건 반반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기여도라는 게 평가가 되고 여기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라고 봤습니다. 분할 비율을. 그래가지고 4조 115억에 35%란 금액이 나오는데 네. 노소영 관장님도 개인 명의 재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 232억이었습니다. 순재산이. 그래서 4조 합쳐가지고. 115억에서 35%를 구한 금액에서 네. 노 관장의 순재산 금액 232억을 공제하고, 왜냐면 그건 어차피 받을 그렇지, 돈이니까. 그렇지. 즉 상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니까 받을 돈이 1조 3,800억이라. 네, 그 금액이 나온 그게 겁니다. 예상된 거구나. 네.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네. 재산 분할 아까 4조 115억으로 네. 봤잖아요. 1심은 그렇게 안 봤어요. 1심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4조 얼마는 실제로 대부분이 다 주식일 거 아니에요. 노 관장님의 이제 기여를 인정을 안 했던 네, 건데 네. SK 주식 재산 형성에 2심에서는 재산 가치에 대한 그 기여를 인정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네. SK 최태형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네. 비자금이 네. 이 주식 취득 자금에 쓰였다. 뭐 300억인가 뭐. 네, 맞아요. 네. 비자금 300억이 이 주식 취득 자금 네. 원천으로 쓰였다라는 네. 노 관장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로는 SK라는 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호 아래 그룹 성장이 이루어졌다. 즉 어떻게 보면은 뭐 정경유착 자체를 네. 판례에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보다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기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재산 분할 과정에 있어서 이혼할 경우에 그 집안의 기여도를 보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이 아니라 원래는 배우자의 기여도만을 네. 봐야 되는데, 즉 노소영 관장이 없었다면 네. 노 전 대통령께서 사실 뭐 최태형 했겠느냐? 회장님의 그 비자금을 대주고 뭐 SK 비호를 했겠습니까? 다 배우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다 보니까. 뭐가 예뻐서 해줬겠어 남의 아들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노소영 관장을 보고 해준 거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인정이 된 거고, 예. 저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네.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자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명의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모든 자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아나운서님 명의로 취득한 게 많잖아요. 결혼하고도.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공동 명의만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아나운서님 명의로 단독으로 된 것도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다 합쳐야 돼요? 다 합치는 거죠. 혼인 이후에 취득한 그건 재산이니까. 좀 억울한데? 아 그래서 많은 내 주변의 형님들이 네, 어떻게 하세요? 이혼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핵심은 기여도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기여라는 건 뭐예요? 돈을 낸 거잖아요. 취득록세죠. 네, 돈을 낸 거. 네. 그러니까 즉 취득 자금을 낸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내가 다 냈으니 네. 기여도는 내가 100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육아도 담당하고 가사도 담당하고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분담이었어요. 가사 노동도 사실은 엄청난 다 거거든요. 기여죠. 기여에서는 이 적극적으로 네. 이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유지 협력을 했는가, 네. 감소하는 걸 방지했는가, 아. 가사노동을 서포트했는가, 네, 네.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 이제 네.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네. 자, 이 최태형 회장의 경우에는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최태형 회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소송도 최태형 회장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35%만 지금 인정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 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책 사유는 저쪽에 있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가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우선은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요.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최태형 회장님이 이렇게 또 다른 만나는 분 있고 외도도 해서 그러면 재산 분할에서도 혹시 불리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당연한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분할은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갖자는 거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재산을 덜 가져가 많이 가져가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도덕적인 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건 어디서 들어가냐? 우리 이혼 소송하면 재산 분할도 받지만 네. 위자료도 받잖아요. 그 외도라는 비도덕적인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 관장님이 그 김희영 씨인가 네. 하는 분을 위자료 소송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최태형 회장님에서도 위자료가 인정이 됐는데 저희가 1심에서 위자료가 얼마 인정됐느냐? 1억 인정됐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최태형 회장님이 위자료로 1억밖에 안 주고 1억이면 껌값 아닙니까?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1조 받으셔야 되는데 1억 받으신 그러니까. 거면 지금 퍼센트가 너무 낮잖아요. 네. 지금. 근데 2심에서 20억으로 올라갔어요. 아 맞아. 이것도 20배, 그것도 20배다. 네. 아 비율에 맞춰서 올라간 건가? 비율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20배네. 그러네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자, 위자료가 20억인 케이스는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2, 3천만 원이에요. 위자료의 정의부터 따져볼게요. 위자료가 뭐냐? 혼인 파탄으로 인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전으로 조금은 위로해 준다라는 위자료인데, 그 위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법원 재판에서는 적게 인정됩니다. 난 그래서 재벌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재벌이라도 2, 3천만 원이 되나요? 위자료라는 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자 생각해보면 똑같이 외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나운서님과 노관장님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분의 스트레스가 20배일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으로 받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돈과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20배, 30배가 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최태형 회장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좀 이렇게 주고받으셨던 편지라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기도 전에 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행보가 없잖아요. 너무 사실. 대놓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관장님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조금 더 괘씸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혼을 하기 전에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밟은 절차가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보셔서 위자료 자체도 조금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판결문에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일부 일처제라는 헌법 그렇죠. 가치가 있는데 명백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그게 사실은 주변 지인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아니시지만 사회적으로 이 두 분이 부부라는 걸 너무 다 아는데 이분이 다른 분과 어쨌든 거주하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 이렇게 그냥 배우자가 있음에도 마치 다른 배우자처럼 활동을 하는 건 우리 헌법상 일부 일처제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른 방송하고 좀 차별화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말은 뭐냐면 1차 600억, 2차 1조 3,800억 갭이 너무 큰데 너무 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까? 아니면 인정을 할까? 이 판결 거의 유지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세무사 자격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판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최고의 절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왜? 만약에 노관장님께서 이혼 안 하셨으면 요거에 대한 상속세가 6천억입니다. 지금 노관장님은 요거를 받아오시면서 당연히 상속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6천억 세이브 했고요. 증여세 당연히 증여받은 게 아니니까 증여세 안 내고요. 양도 받은 게 아닙니다. 양도세도 최태형 회장 안 냈습니다. 즉 최태형 회장, 노소영 관장 그 누구도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최고의 절세는 이혼이다? 노노노노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판결을 보면서 지금 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최태형 회장님 재산이 아까 4조라 했잖아요. 상속세 2조 나왔어야 되고 노관장님에 대한 분만 제가 6천억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상속세 2조. 저희 삼성가 얼마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저 지난번 삼성가 보십시오. 삼성가 얼마 나왔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상속세 개편되잖아요. 개편될 때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상속세 세율에 대한 부분과 어떤 그 과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 배우자 공제도 늘어나야 돼요. 왜냐? 이혼을 하는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함께 같이 산 배우자 간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네. 이혼한 사람은 자기가 떡떡거리며 살 수 있는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네, 재산을 절반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안 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안일 봉사하고 끝까지 열심히 잘 끝까지 살. 남편을 내조하신 분은 상속세로 절반 어마어마하게 내야 내야 돼요.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진짜 헌법적 가치로 보면은 이혼을 한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 간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를 형성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예,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희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